부모님들 모두 참석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은희 후보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전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태경 후보님은 지방 일정으로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는 전달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주상 공명선거 소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삼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명예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아 선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김삼아 위원입니다. 먼저 치열한 예비 경선을 뚫고 공경선에 올라오신 6분의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4분의 후보님들께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비 경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말 많은 후보들이 탈락을 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뵙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바른미래당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계신 우리 6분의 본경선 후보자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TV 토론 등이 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3당으로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다당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제대로 발휘해서 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제대로 된 혁신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본 선거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명선거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탈법, 위법 등, 편법 등의 그런 불공정한 과정이 우리 후보자들 사이에서 전혀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사실 저희 당이 이번 전당대회에 치르면서 지방선거에서 참 너무 힘든 선거를 치르고 나서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또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 그래도 10분이 이렇게 출마를 해주시고 또 컷오프하는 이런 행사까지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컷오프를 통과하신 최종 후보자분들까지 계시고 이런 공명선거 선포식을 하게 되어서 당이 9월 2일 전당대회가 큰 축제 속에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당의 비전을 얘기하고 또
지도부가 어떻게 바른미래당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경륜과 또 지혜를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또 꼭 지지를 얻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부에 꼭 입성하셔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과열되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이 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또 금도를 지키면서 자기가 각자 후보들이 가지고 계신 또 준비한 정책과 또 비전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선택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후보님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좋은 레이스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참여위원장 선출 선거 전체 후보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에 놓여진 시계를 보시면서 발언 시간 3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정은천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첨에 2번이니까 1등으로 당선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전주 천홍성 전주에서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의 아이콘으로 당선돼요. 2년 동안 정치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 소년, 영맨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16차 이현주와 통합 포럼을 만들고 정말 이 나라가 이제 지역장벽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지역 이념을 뛰어넘자 해서 민생 실용정당, 동서통합정당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13 선거에서 그 최고의 가치인 동서통합정당, 민생 실용정당의 가치는 수면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열이 그거를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합은 됐지만 물리적 통합만 됐고 화학적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 분열로 인해서 우리 1000여 명 이상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고의 가치를 살리는 길은 바로 화학적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통합이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민생 실용정당 그리고 찌긋찌긋한 지역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동서통합정당이 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거를 크게 저는 지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에 가려운 오여 있는 것은 지금도 내부적인 분열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제가 6개월 동안에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16차 회의를 통해서 안철수, 유승민을 수차에 걸쳐서 만나게 했고 그 연애를 통해서 결혼까지 시켰던 통합의 주역으로서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할, 화학적 통합을 할 주역이 바로 그러한 가장 최고의 적임자가 이 정은천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최고의 적임자는 정은천이라 생각하고 꼭 된다, 꼭 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쳐주셨습니다. 김영환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컷오프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컷오프 제도야말로 시민의 진출을 막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인지도 또 지금의 지지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이 컷오프 제도를 이번으로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낙선자의 정당에서 또 낙선자가 되는 컷오프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아, 저기 정치가 정당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에 빠진 당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시밭길 위에 천막을 짓고 낙선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미래당을 다시 세우는 전당대회, 그 출발점이 이번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 부작용 속에서 지난 지방자치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화학적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통합의 시너지, 통합의 깃발,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컷오프를 통과해서 같이 토론하는 후보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듣겠습니다. 또 국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창당 주역으로서 종갓집 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새정치의 깃발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정치의 모습에서 이탈한 구태의 정치와는 가차없이 싸우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막시무사의 검투사의 정신을 발휘해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이 공정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전당대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우리 당원과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조심스러운 언행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무역전쟁,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로 자동차 산업, 반도체 등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다른 한편 북한산 연탄의 수입으로 국제사회가 듣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종전선언을 먼저 하느냐 핵 폐기를 먼저 하느냐 이것으로 남북의 평화가 다시 어지럽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드루킹 사태로 경상남도 지사가 일부 사태를 시인을 하면서 드루킹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 독주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고 이것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집권여당에서 50여 %의 득표로 광역선거에서 80%를 독차지하는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치 개혁의 과제입니다. 손학규가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서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함께 협의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뼈저리게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화학적인 결합을 해야 합니다. 손학규가 과거 당 대표를 하면서 당의 통합을 이루었듯이 우리 당의 통합을 이루고 앞으로 정치의 개편, 정계 개편에 바른미래당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마당을 손학규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후보들이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그러려면 왜 우리가 화합이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한 가운데 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교류한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았고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은 경험과 경륜이 통합의 씨앗이 될 수 있겠느냐, 화합의 씨앗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게 지난 선거에서의 경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바른정당 내에 바른미래당 내에 가장 분노한 집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중앙당에서 횡포로 인해서 낙선한 분들,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어루만져 준 적 있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은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부분이 3등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3등할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공천 주태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지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경험과 경륜이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젊음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라는 것은 당내 선거에서는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저는 정치발전 공약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그 사고로 인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명확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저는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도 당연히 정치인의 일원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강제된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아도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당 외에 지구당에 후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대표로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저희 당 전당대회에서는 문자 발송이 금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도 국민들의 문자 스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 스팸, 선거 문자 양성화를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선관위에서 지역구 거주민의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지역구 거주민의 안심번호를 취합해서 등록한 후보들을 제공해서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만약 그 이상 발송하는 후보가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는 발송하는 후보가 있다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 진짜 지난 선거에서 당의 화합을 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당의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전국 청년위원장 김수민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장 후보 김수민입니다. 지금 서정가의 2030 베스트셀러 매대에는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열심히 살지 않을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책 옆에는 또 이런 책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살기로 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노력해서 스티븐 잡스 같은 멋진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있는 그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설의 주역, 민주화 투사, 또 새로운 경제인 등 이제까지 청년들은 항상 도전하고 열정적인 모습들로만 존재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청년들은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있었고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때 영웅이었던 우리 청년들은 지금 왜 패배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으려 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더 낮추고 있을까요? 그렇게밖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기성세대들이 말해온 규칙, 그 규칙은 다 깨졌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패배하지 않는 청년이 아름답다가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경쟁과 전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시, 결혼, 회사 생활 등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누적 혹은 머머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렇다고 이 전투에서의 생존이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스티븐 잡스 같은 애플을 만드는 거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성공이란 평범한 삶, 조그만 행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명 소확행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의 문제와 책임을 청년들의 자존감으로 비교시키는 우리 사회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을 행복의 영역을 지키고 넓혀야 합니다. 청년들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후보로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 행복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답과 표준, 노력과 도전을 강요하는 대신에 풍부한 상상력으로 내일과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바른미래당 안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의 목소리가 우리 당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의 발언이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청년위원장 김수민 후보님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를 한다고 같이 후보님들 모두 일어서서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 본인은 2018년 9월 2일 실시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선거에 임하면서 당원 감수를 준수하고 강령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사항은 물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허락합니다. 1.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상응 제공,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클린 선거, 분명 선거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분명 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2018년 8월 13일 사약인 김수미. 모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흔들고. 우리가 아까 여기 계시죠? 다음 순서가 우리가 빨리 일단은 그 서약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후보님들께서는 우선 서약서 서명하시고 양쪽으로 쓰시죠, 위원장.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게요. 오른쪽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은 아직 안 해요. 그러면 다 했다고 그래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끝으로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에 회의를 선언합니다.